사람은 혼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혼자가 되는 순간 불안을 느낍니다. 방 안에 혼자 남아 불을 끄고 앉아 있으면 세상이 갑자기 너무 넓어 보이거나 반대로 숨이 막힐 듯 좁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목소리도 알림도 시선도 없는 그 시간은 평온해야 마땅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분주해집니다. 저는 오래도록 그 이유를 생각해 왔습니다. 왜 인간은 고독을 꿈꾸면서도 고독 앞에서는 이렇게 흔들리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가 되었을 때 드러나는 자기 자신을 두려워하는지도 모릅니다. 타인의 존재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가려줍니다. 말해야 할 이유를 만들고 웃어야 할 타이밍을 정해주며 침묵의 틈을 채워줍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자신을 잠시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되는 순간 그 모든 장치들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남는 것은 설명되지 않은 감정, 정리되지 않은 생각, 그리고 애써 외면해왔던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침묵은 고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솔직해서 시끄럽습니다. 우리는 그 소음을 견디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독을 외로움이라 부르며 밀어냅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고독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고독이 이미 존재하던 괴로움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혼자 있는 시간은 새로운 고통을 만들지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 타인의 소음 속에 숨겨두었던 진실을 조용히 앞으로 불러낼 뿐입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그 불편한 순간을 피하지 않으려 합니다. 혼자 있을 때만 드러나는 생각, 그때 비로소 느껴지는 자유, 그리고 고독이 끝내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는지를 차분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고독은 따뜻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혼자가 되면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방은 그대로이고 시간은 여전히 흐르며 몸도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가만히 앉아 있으면 곧 알아차리게 됩니다. 사람이 사라진 자리에 무엇인가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명확한 감정이 아닙니다. 외로움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이르고 평온이라고 말하기에도 어딘가 불편합니다. 마치 방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진 듯한 느낌,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긴장입니다. 저는 그 상태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불편함은 고독 때문이 아니라 드디어 혼자 남겨진 나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역할을 수행합니다. 말하는 나, 듣는 나, 이해하는 나, 맞추는 나. 그 역할들은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게 만듭니다. 그러나 혼자가 되면 그 모든 역할은 갑자기 필요 없어집니다. 더 이상 맞출 대상도 설명할 상대도 없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아무 역할도 없는 상태로 자신 앞에 서게 됩니다. 이때 드러나는 감정은 대체로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는 우리가 생각해온 모습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으며 살아왔지만 혼자 남겨진 마음속에는 미루어둔 생각들,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 이유 없이 가라앉은 피로가 고스란히 쌓여 있습니다. 타인 앞에서는 잘 보이지 않던 것들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혼자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외로워질까 봐서가 아닙니다. 혼자가 되었을 때 아무것도 꾸밀 수 없는 상태의 자신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서는 변명도, 미화도 통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놀라울 만큼 정직해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는 이상하게도 사소한 생각들이 크게 느껴집니다. 과거의 말 한마디, 이미 지나간 선택, 그때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알 수 없었던 순간들이 불쑥 떠오릅니다. 사람들 속에서는 금세 묻혀버리던 기억들입니다. 고독은 그것들을 일부러 불러내지 않습니다. 다만 숨길 곳이 없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간이 반드시 괴롭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불편함을 조금 더 견디다 보면 그 안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이해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상태가 조금씩 마음을 느슨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낯설지만 점차 그 느슨함 속에서 숨이 트이는 느낌이 찾아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됩니다.
혼자 있음은 버려진 상태가 아니라 비로소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 상태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들 속에서는 늘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지만 이 시간만큼은 더 이상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도 괜찮습니다. 물론 아직 자유라고 부르기에는 이릅니다. 이 장에서의 고독은 여전히 불편하고 마음은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변화 하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타인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나를 도망치지 않고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이 고독은 이미 이전과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조금 길어지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바깥은 분명 조용한데 마음속은 오히려 더 소란스러워집니다. 시계 소리, 냉장고의 미세한 진동, 숨이 들고 나는 감각까지 또렷해지는 가운데 생각들은 질서를 잃은 채 떠오릅니다. 가만히 있으려 했을 뿐인데 마음은 쉬지 않습니다. 저는 이 상태를 오래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침묵이 시끄러운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침묵을 겪어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말과 소리, 정보와 자극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것들은 생각을 정리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생각을 잠시 덮어둘 뿐입니다. 혼자가 되면 그 덮개가 사라집니다. 그러자 마음속에 쌓여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직 끝내지 못한 생각, 애써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던 감정, 이유 없이 남아있던 불안과 후회가 질서 없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잡념이라 부르며 밀어내려 하지만 그 잡념들은 대부분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던 것들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다시 소음을 찾습니다. 음악을 틀고 화면을 켜고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침묵을 견디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단둘이 있는 상태를 감당하기 어려워서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피할수록 침묵은 점점 더 낯설고 두려운 것이 됩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이 생각들이 지금 갑자기 생겨난 것일까요? 아니면 그동안 들리지 않았을 뿐일까요? 곰곰이 들여다보니 답은 분명했습니다. 고통은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제야 들릴 만큼 조용해졌을 뿐이었습니다. 침묵은 잔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판단하지도 재촉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드러낼 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은 우리에게 공격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은 그 침묵 속에서 들리는 목소리야말로 가장 솔직한 신호입니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그 소음을 견디다 보면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무질서하던 생각들이 서서히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모든 생각이 다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마음 스스로가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붙잡지 않으면 사라지는 생각들,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잦아드는 감정들이 하나둘 가라앉습니다. 그 순간 침묵은 더 이상 시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왔는지가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과하게 붙들고 있었는지, 어떤 기억의 필요 이상으로 머물러 있었는지, 어떤 감정이 아직 놓이지 않았는지가 드러납니다. 침묵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을 분명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장에서 저는 하나를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고독 속의 침묵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외면해왔던 마음의 상태를 가장 정직한 방식으로 보여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정직함이야말로 이후에 찾아올 변화의 출발점이 됩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오래, 그리고 능숙하게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거창한 위선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 자연스럽게 익힌 태도에 가깝습니다. 웃어야 할 때를 알고 침묵해야 할 순간을 계산하며 드러내도 되는 감정과 숨겨야 할 감정을 구분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회성이라 부르지만 혼자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 사회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부분을 눌러왔는지를 말입니다. 고독 속에서는 더 이상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가하는 눈도 비교하는 기준도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그 자유가 낯설게 느껴집니다. 마치 무대에서 갑자기 조명이 꺼진 것처럼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 순간 그동안 자연스럽게 유지되던 태도들이 하나둘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변화를 아주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괜찮은 척할 이유가 없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할 대상도 강한 사람처럼 보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자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피로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유 없이 지쳐 있었던 자신, 사실은 많이 부담스러웠던 하루들, 애써 의미를 부여하며 견뎌왔던 순간들이 솔직하게 떠오릅니다. 이때 가장 불편한 것은 그 모든 감정이 변명 없이 나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타인의 탓으로 돌릴 수 없고 상황 뒤에 숨길 수도 없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는 어떤 감정도 오롯이 나에게 귀속됩니다. 그래서 고독은 때로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도망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중요한 균열이 생깁니다. 우리는 평소에 스스로를 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타인의 반응을 통해 자신을 정의해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인정받을 때에나, 무시당할 때에나, 필요로 여겨질 때에나, 그 모든 모습이 사라진 자리에서 남는 것은 아무 설명도 붙지 않은 나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소심하고, 생각보다 욕심이 많고, 생각보다 불안정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안에는 뜻밖의 정직함도 있습니다. 애써 꾸미지 않은 감정은 단순합니다. 싫으면 싫고, 지치면 지친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것은 초라해 보이지만 거짓은 아닙니다. 고독은 가면을 벗기지만 그 대가로 하나를 돌려줍니다. 스스로에게 솔직해질 수 있는 조건입니다. 타인의 시선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고 있었는지, 무엇을 참아왔는지, 무엇을 이미 오래전에 놓아야 했는지를 말입니다. 이 장의 끝에서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가면이 무너진 자리에 남는 것은 공허가 아니라 출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꾸며진 자아가 무너져야 비로소 다루어야 할 진짜 마음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고독은 그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만들 뿐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견뎌야 할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여전히 조용하고 여전히 특별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지만 마음의 결이 이전과는 조금 달라져 있습니다. 불편함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으나 그 불편함이 더 이상 나를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마치 숨을 오래 참다가 아주 천천히 공기를 들이마시는 순간처럼 말입니다. 사람들 속에서는 늘 설명해야 했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그런 기분인지, 왜 지금 이 상태인지. 말로 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정리하고 납득시키는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시간에는 그 모든 설명이 필요 없어집니다. 이유가 없어도 괜찮고 정리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그런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허락됩니다. 이 단순한 허락이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마음은 설명되지 않을 때 오히려 빠르게 가라앉습니다. 붙잡고 있던 생각들이 힘을 잃고 애써 유지하던 긴장이 풀립니다. 아무에게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이렇게까지 마음을 가볍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이 변화를 자유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혼자 있는 이 시간에는 마음이 스스로를 감시하지 않습니다. 잘하고 있는지, 괜찮아 보이는지, 뒤처지지는 않았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 질문들이 사라지자 마음은 처음으로 자기 속도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상태에서 욕망이 눈에 띄게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더 가져야 할 이유도, 더 보여야 할 대상도 없으니 욕망은 자연스럽게 설 자리를 잃습니다. 원하던 것들이 갑자기 하찮아 보이기도 하고 꼭 필요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비교가 사라졌을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이때의 고독은 더 이상 날카롭지 않습니다. 여전히 혼자이지만 그 혼자가 비어있다는 느낌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 안에 불필요한 것들이 빠져나간 자리만큼 숨 쉴 공간이 생긴 상태에 가깝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이 공허하지 않은 이유와 비슷합니다. 비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편안합니다. 저는 이 순간에서 쇼펜하우어의 사유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대부분 과도한 기대와 욕망에서 비롯되며 그것들은
대개 타인의 존재 속에서 증폭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그 증폭 장치를 잠시 꺼두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고독은 우리를 괴롭히면서도 동시에 우리를 쉬게 합니다. 이 모순이야말로 고독의 본질입니다. 숨이 쉬어진다는 것은 기쁨이 넘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조급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당장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도 괜찮아지는 상태,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상태입니다. 그 여유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늘 무언가를 향해 달리지 않아도 삶은 당장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장의 끝에서 고독은 처음과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피해야 할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숨쉬게 하는 조건으로 다가옵니다. 아직 완전한 평온은 아니지만 분명한 변화는 일어났습니다. 고독은 더 이상 나를 조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조금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익숙해질수록 마음에서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욕망의 온도입니다. 그것은 갑자기 사라지거나 단번에 정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전만큼 절박하지 않아집니다. 반드시 가져야 할 것처럼 느껴지던 것들이 조금은 멀리서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저는 이 변화를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왜 고독 속에서는 욕망이 이렇게 쉽게 힘을 잃는 것일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욕망의 대부분은 혼자 있을 때보다 타인 속에서 더 강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비교할 대상이 있고 보여야 할 시선이 있으며 뒤처지지 않기 위한 기준이 존재할 때 욕망은 생존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고독 속에서는 그 구조가 무너집니다. 비교할 대상이 사라지자 욕망은 스스로의 이유를 잃습니다. 무엇을 위해 그렇게 원했는지, 왜 그렇게 조급했는지에 대한 질문 앞에서 욕망은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그 순간 욕망은 더 이상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의 생각으로 남을 뿐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욕망이 줄어드는 상태를 무기력이나 체념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고독 속에서의 욕망 감소는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긴장이 풀린 상태에 가깝습니다. 마음이 덜 흔들리자 에너지는 흩어지지 않고 조용히 남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이 끝없는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하나를 원하고 그 과정에서 만족은 잠시뿐이며 곧 다시 결핍이 자리를 차지합니다. 고독은 이 반복을 잠시 멈추게 합니다. 원할 대상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것이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은 분명히 약해집니다. 흥미로운 점은 욕망이 줄어들자 삶이 갑자기 빈약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생각은 단순해지고 감정은 덜 요동치며 하루는 이전보다 가볍게 지나갑니다. 더 적게 바라면서도 더 크게 불안해지지 않는 상태. 이 역설적인 안정이 고독 속에서 서서히 자리 잡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중요한 차이를 배우게 됩니다.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고독은 그 둘을 분리해 보여줍니다. 꼭 필요하다고 믿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욕망이 만들어 낸 요구였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 깨달음은 마음을 무겁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물론 욕망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독을 경험한 뒤의 욕망은 이전과 다른 위치에 놓입니다. 삶을 끌고 가는 주인이 아니라 필요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하나의 신호로 남습니다. 이 차이는 큽니다. 이 장의 끝에서 저는 확신하게 됩니다. 고독 속에서 욕망이 힘을 잃는 이유는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욕망이 의지하던 외부 조건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 없이도 버틸 수 있다는 경험이 마음에 깊은 안정감을 남깁니다. 고독은 처음부터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했고 시끄러웠으며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함께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고독은 나를 고립시키기 위해 존재한 것이 아니라 나를 나 자신에게 돌려보내기 위해 존재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저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쓸모없는 욕망, 과도한 기대, 타인의 시선에 맞춰 만든 불필요한 자아들. 그러나 그만큼 중요한 것들을 얻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돌아갈 수 있는 기준, 덜 원해도 괜찮다는 확신, 그리고 혼자서도 자신을 견딜 수 있다는 조용한 자신감입니다.
고독은 외로움과 다릅니다. 외로움은 결핍이지만 고독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견뎌낸 사람은 이전보다 덜 흔들리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지 않아도, 더 크게 보이지 않아도 삶은 계속됩니다. 오히려 그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 삶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며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고독은 나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불편했지만 정직했고 차가웠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가장 솔직한 나 자신을 만났습니다.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이 다시 찾아온다면 이제는 조금 다르게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은 더 이상 피해야 할 공백이 아니라 마음을 다시 정돈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고독은 떠나보내야 할 적이 아니라 필요할 때 다시 찾을 수 있는 내면의 공간으로 남았습니다.